이렇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인사하고 시작한대요. 응? 네, 어. 인사. 네, 차량 선생님께 경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하라. 네. 이리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 나온 쌍맛 그제 따가지고 햇볕에만 말린 거예요. 그래서 녹차잎이 추운 새 봄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얀 융털을 싸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차를 만들 때 가마솥에 덮고 멍석에 비비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하얀 융털들이 싹 떨어져요. 근데 이 차는 일체 그런 걸 겪지 않고 햇볕에만 말렸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융털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차 색깔이 하얗다 해서 흰백 해서 백차라고 그래요. 근데 모양이 뾰족은 침 같다 해서 은으로 만든 침 해서 은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얀 융털이 나 있다 해서 흰백자 털호자 하얀 털이 나 있는 은으로 만든 침 해서 은침백호였는데 나중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백호 은침이라고 이제 많이들 그러는데 원래 이제 은으로 만든 침 같아서 은침차라고 그랬어요. 털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응? 털은 먹어도 되지. 차이니까 다 먹어도 되지. 아니 근데 봐봐 털이 있어. 먹어도 돼. 하얀 융털이 진짜 있어. 많으면 많을수록 고급차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싹이 나오면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새봄에 버들가지가 하얀 융털로 이렇게 싸고 나오잖아요. 지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해서 융털을 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나무 잎으로 변하거든. 녹차잎도 똑같아요. 뾰족 나온 싹에는 하얀 융털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비면서 융털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거는 안 비빈 거네요, 그러면? 이건 일체 안 비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집중 좀 해. 그만하시고. 이게 재차 확인하면은 영원히 안 잊어버려. 안 비비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얀 융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릴 때 물을 부어도 하얀 융털 때문에 수분이 배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이 차는 그 3g을 150cc 되는 용기에다 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5분이 지나면은 그 융털 사이로 수분이 서서히 배어 들어가면서 5분이 지나면은 옆으로 누웠던 것들이 반드시 세워져요. 그러다가 서서히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3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3기 3낙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한 5분이 더 지나면은 탕 색깔이 연한 살구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물 붓고 10분을 기다렸다가 마시는 차가 유일하게 은침차예요. 거기 다 있어요, 우리 교재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봄에 통통하니 크고 굵은 그런 싹을 따서 은침차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 맛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자 해가지고 새봄에 통통하니 굵게 나온 것은 따서 홍차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격가지에서 나온 것들은 약간 가늘가늘하고 적어요. 그런 걸 따서 이 은침차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은 중국 어디를 가도 옛날에 그 통통하고 굵고 하얀 백차를 먹어볼 수가 없어요.
전부 그런, 왜냐하면 백차가 여러분들 이제 직접 일단 5분, 10분 기다렸다가 마셔보면 알지만은 그냥 담담해요. 예. 특별히 녹차처럼 신선하고 우롱차처럼 과일 향이 나고 꽃향이 나고 홍차처럼 자극적이면 강렬한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은은하면서 향이 나는 듯 안 나는 듯 맛이 있는 듯 없는 듯 담담한 차가 이 백차예요.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차나무에서 싹만 따서 만들면은 하루 종일 다 맥주 못 따요. 그러면 인건비를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예요. 근데 차 가격은 비싼데 맛은 독특하니 특별한 맛이 없고 덤덤하기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싼 차를 안 먹잖아. 그래서 이제 복건성 사람들도 그 좋은 차는 어차피 안 팔리는 거 홍차로 만들면 홍차는 전 세계 58국에서 생산이 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마시는 음료가 홍차예요. 커피나 콜라가 아니라 그제 홍차가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차는 고급 홍차는 없어서 못 팔아. 그러니까 이 좋은 차잎을 가지고 백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 벌려고 홍차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백차를 못 얻어 먹어. 근데 이제 이 싹을 보면은 그 안에 보면 아직 피기 전에 그 여린 싹이 3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5분 지나면 수분이 서서히 배어 들어가 가지고 수분이 배어 들어가면 그 묵직해지잖아. 무거우니까 밑으로 쪼그러 내려가. 내려갔다가 이게 싹 피게 되면은 그 안에 공백이 생겨. 공백이 생기니까 비중이 낮아져서 또 뽀로록 올라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그 안에 잎사 위에 수분이 배어 들어가서 무거우니까 또 뽀로록 내려와. 근데 그 밑에 내려와서 요게 잎사가 또 펴지면서 그 안에 공백이 생기니까 비중이 낮아서 또 올라가. 그렇게 3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3번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이 수백 개의 이 차잎들이 어느 건 올라가고 어느 건 내려가고 막 그런 것을 연출해 나면 정말 말 그대로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맛과 향은 덤덤하지만은 그런 차를 마시면서 그 참 삼기삼나가는 그 장관을 볼 수 있는 그 안복을 가질 수 있는 차가 이 백차인데 지금은 그런 그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싹이 뾰족 올라온 싹을 보면은요 한 가운데는 도톰해요. 그 맨 끝에는 뾰족 오고 또 줄기 부분도 뾰족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할 때 찌라고 있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꼭 그거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그 수분이 배어 들어가서 무거우면은 뿌르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는데 옆으로 자빠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찌처럼 반드시 서서 쭉 내려와요. 근데 이제 이 차도 은침 백호요 중에는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녹차를 먹기 때문에 녹차는 열이면 열일수록 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급차예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백차 좀 주시오고 이제 백차를 내놓으면 그제 그 등 외품 원래 복건성 맨 그 뭐랄까 끝자락에 절강성하고 교계를 이루는 복복자 솥정자 복정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든 그 백차가 아니라 백차가 워낙 그제 비싸고 유명하니까 다른 데서 모방한 차들이요. 그리고 여름이나 가을에 가늘가늘하고
그제 뭐랄까 융털도 많이 붙어 있지 않고 그런 차잎들을 따서 만들어요. 근데 원래는 봄에 한 번 딱 따고 끝나는 게 이 백차예요. 그리고 이 백차는 싹이 통통하고 크면서 두터울수록 고급차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흰 백자예요. 백차야.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하야면 하얄수록 고급차고. 근데 백차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차를 떠왔는데 느닷없이 그제 구름이 껴가지고 그제 햇볕이 안 나오잖아요. 햇볕이 안 나오면은 그제 햇볕에 말려봐야 헛일이니까 실내에 들어와가지고 홍백이랑 저 홍백이 하나 갖고 와. 조금 이따 그 홍백에다가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고추도 햇볕에 말린 걸 태양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고추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햇볕에만 그 말려가지고는 그 양을 충당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방바다가 그 온돌방에 불 떼고 뜨끈뜨끈한 방바닥에서 고추를 말리는 거야. 그러면 맛과 향이 떨어진대. 햇볕에 바짝 말린 거. 그 고추 맛하고 이걸 그 불에 쪼여서 말릴 홍 해가지고 홍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차를 만들 때는 옛날부터 유구 선생의 다격을 쓰기 시작은 그때부터 이게 이제 이런 기기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막 이렇게 내부 박스 같은 그런 데다가 그 니크롬선 나가지고 스위치 딱 넣으면 그 안에 뭐랄까 전열선이 있어가지고 막 뜨겁게 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말리는 기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말리는 기계. 왜냐하면 차잎은 수분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차를 보관하면서 먹기 위해서 수분을 완전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수분 제거 작업을 하는 기구를 옛날 사람이 만든 것들이 중국은 대나무가 많으니까 대나무로 이거 대나 뭐 이거 요건 대나무래요. 대만에서 현대인을 위한 이제 홍백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밑에 보면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니크롬선을 샀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바닥에다가 숯불을 빨갛게 피워서 숯불에서 연기가 나면 안 돼. 그래서 숯불이 완전히 백탄이 될 때까지 빨갛게 해가지고 그걸 놓고 숯불이 직접 이렇게 뭐 반사되면은 굉장히 뜨거워요. 이게 이제 한 3, 40cm 되는 그 위에다가 넓다는 거 얼굴망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차를 놓고 뭐 이제 말리고 싶은 그런 것도 위에 놓고 이 숯불로 말리는 기계야. 근데 이제 직접 쏘이면 너무 뜨겁고 타니까 내가 만들고 온 차에 어떤 데서 뭐랄까 차가 크고 적고 그 이제 만들고 싶어는 그 차의 성질에 따라서 이 숯불을 덮는 그 재 두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70도 정도로 그 이제 차를 말려야 된다. 아니면 뭐 150도 정도로 차를 말려야 된다면은 그 뜨거울수록 이 뭐랄까 재를 살짝만 넣고 한 이런 백차 같은 건 30도에서 40도 아주 낮은 온도 은은한 불로 차를 말려야지 그러면 타버려요. 그리고 색깔도 그 갈색으로 다 변해버려. 그래서 하얀 융털에 백색을 유지시켜서 3, 40도는 아주 낮은 온도. 그래서 재를 잔뜩 덮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걸름망 있잖아요. 걸름망 놓고 여기다 차를 놓고 뚜껑을 닫고 이제 차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날에 기후가 안 좋아서 햇볕에 바짝 못 말리는 건 이런 홍백이를 가지고 이제 차를 말려요. 그러면 차가 품질, 맛과 향도 떨어지고 하얀 백색이 약간 뭐랄까 갈색을 띤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이제 회색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백차는 하얀 백색일수록 고급차예요. 그리고 크고 두꺼울수록 고급차고, 우리 녹차처럼 적고 그 열일수록 고급차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복건성에서는 가을과 겨울에 차나무에 거름을 잔뜩 줘요. 그래가지고 새봄에 싹을, 크고 통통한 싹을 내라고 거름을 잔뜩 줘야 그 다음에 좋은 백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으로 만든 침 갖다 하려면은 반드시 뾰족 나온 쌍만 하나씩 따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차는 한 근 500g에 얼마 무게로 팔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뾰족 나온 싹만 따야 하는데, 조금 며칠 더 기다리면 이 싹이 입이 하나 폈을 때 따. 그러면 무게가 2배가 돼. 싹이 2개가 되니까 그걸 따서 만들어. 그러니까 야들이 이거 3기 3당 그래 하는데, 그 뾰족 이렇게 뾰족 나온 싹에다가 옆에 가서 잎사고 하나 더 달리니까 요거 이렇게 기울잖아. 이게 야들이 빤히 내려가는데 약간 기울어서 내려와. 그리고 내려오면은 막 이제 뭐랄까 이제 5월달 비 온 뒤에 우후 죽순처럼, 죽순이 땅에서 막 뾰족뾰족 올라온 것처럼 밑에 가서 다 서야 돼. 막 창검을 그지 땅에다 꽂아놓은 것처럼 서리발처럼 하는데, 잎사고 하나씩 다 달고 있으니까 아주 다 편안하게 누워. 그래서 우리가 그 장관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도 방법이 없어. 만약에 한국에서 만든 사람 똑같아요. 왜냐면 차 만드는 사람들 옛날처럼 어떤 전통 의식이라든가 그 뭐랄까 그 좋은 차를 만드는 사명감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요즘 돈벌이로 이제 차를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잎사고 뾰족 나온 거 이거 하나만 그것만 따야 되는데, 하나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잎사고 하나 더 달고 나오면 무거운 거 그걸 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좋은 백차를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냥 그 마음속으로 상상만 해보세요. 이 잎사구들이 이렇게 옆으로 전부 눕는 게 아니라 뾰족뾰족해서 서 있다. 이게 몇 개는 서 있지. 똘똘한 것들은 이제 서 있고, 이제 잎사구 하나씩 더 달린 것들 다 누워 있고. 그게 뾰족뾰족 다 서 있는데 어느 건 내려오고 어느 건 올라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게 막 상하 교차가 계속 된다면은 이거 참 차 한 잔 마시면서 그제 보는 기쁨이 참, 장관을 보는 그 기쁨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런 차들은 반드시 투명한 유리 잔에다가 하는 것이 전통인데, 지금은 그런 즐거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하나씩 똘똘한 것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맛이 어때요? 끝맛이 달아요. 어? 달아. 달아? 일반 녹차보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싹은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 아미노산 덩어리야. 아미노산은 우리가 그 감칠맛 나는 미온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감칠맛이 나면서 그 단맛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녹차는 열일수록 그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많이 나고 이제 입이 크면 클수록 그 아미노산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쓴 카페인과 떫은 카테킨으로 서서 변해. 그래가지고 입이 완전히 이제 6월 달쯤 되면 우리나라 완전히 막 입이 대엽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아미노산은 거의 없고 전부 쓴 카페인과 떫은 카테킨 성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차를 먹을 때 쓰고 떫은 맛이 강해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없으니까 꺼끌꺼끌해 우리가 먹을 때. 근데 아미노산이 많은 여린 입일수록 마실 때 매끌매끌하고 부드러워. 그래서 그런 차는 고급차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시음해서 이 향이 그 뭐랄까 이제 녹차의 신선하고 맑은 청아한 향이 아니고 뭔가 그 한김 빠진 그 뭐랄까 좀 팍 삭은 그런 향이 있고 그 이제 우롱차는 그런처럼 맑은 꽃향이라든가 그런 거고 덤덤하면서 맛도 여문 삶은 냄새 비슷하니 여물 알아? 소표가 예. 옛날 그 시골 가면 큰 가마솥에다가 볕지 썰어가지고 팍팍 삶으면 그 옆에 지나가면 이상한 그걸 여물 냄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정신 공부하는 그 절의 스님들이나 산속에 이제 그 도교의 도사들이나 혹은 이제 학자들이 공부하는 이제 학자들이 마음 먹고 뭐 참선도 오고 명상도 오고 그러려고는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딱 이제 차 한 잔 먹고 해야지 하고는 딱 차를 먹다가 뭐 녹차의 그 어떤 그 신선하고 맑으면 청아하고 그런 맛에 도 닦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냥 차 먹고 놀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이런 차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덤덤하니까 군자의 성품을 닮은 차다 해가지고 옛날 도 닦는 그런 사람들이 즐겨 찾았을 때 이 차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그 뭐랄까 쉽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뾰족 나온 싹만 따기 때문에 생산량이 1년 총 생산량이 1000kg 1톤밖에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뭐랄까 호남성 흑차 만드는 익양다창이라든가 운남성 보이차 만드는 그런 맹해다창 같은 데서 1년에 몇십만 톤을 만들어요. 근데 이 은침차는 1년에 총 생산량 1톤이야. 1톤이니까 생산량도 적을 뿐더러 쉽게 구하기 어려운 차예요.
이제 첫 번째는 하얀 융털에 수분이 안 들어가서 우리가 한 1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잔부터는 이미 수분이 안에 싹까지 다 배어 들어가서 바로 따라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은침백호에 대한 그 책을 다시 써야 돼. 지금 3기 3나가 안 하니까 기대하시지 말라고. 양귀비가 누구 남편이라고 얘기했던가? 어? 안 했어. 양귀비가 누구 남편이야? 박영조? 양귀비 당나라 때 어? 아 이거 저 중국 현종. 당현종 알아? 그 양귀비 남편이야 당현종이. 근데 당나라 중엽정부 때 그때 문육자 깃털우자 육우라는 대학자가 나와서 다 경이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그게 하나의 차 먹는 사람들의 교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차 생산지부터 시작해서 차 만드는 도구, 차 만드는 방법, 차 끓이는 방법, 차 먹는 방법, 물이 어디가 좋고, 그리고 차의 그 3,000년 동안의 차의 역사 그런 것들이 총망라된 차의 그 뭐랄까지 교본이야. 그 책이 발간이 되면서 독립된 하나의 정신 문화로 그제 발전하면서 그게 차 문화가 돼요. 그 전에는 차잎은 따서 후추 넣고 뭐 계피 넣고 박하잎 넣고 양파 넣고 대파 넣고 귤껍질 넣고 해가지고 팍팍 삶아서 건강 보양식으로 먹었던 게 당나라 중엽 이전까지의 차를 그제 음행했던 방법이었고, 당나라 중엽 당현종 때 유구라는 그 대학자가 나와서 차에 대한 종합적인 걸 전부 망라한 그 책을 쓰면서 그때부터 차 문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1300년인데 유구 선생의 1장 1절 차의 근원 일지원이야. 차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제 그런 어떤 차의 기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차는 지극히 한성식품이라 있어. 냉한 식물. 냉한 식물이기 때문에 요걸 물로 차로 먹으려 치면은 그지 우리가 뭐랄까지 학자 중에도 그 성정이 곧고 그런 사람은 그지 뭐랄까지 사상이 냉철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냉한 것과 어떤 그 강직한 선비와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거 있어서 냉한 음식을 차로 먹으려 치면은 행실이 바르고 검소한 덕을 갖춘 사람이 먹기에 알맞는 것이 차라고 했어. 이게 차를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그제 성품이 곱고 행실을 그제 뭐랄까지 바르게 하고 뭐지 돈 있다고 막 허세 떨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검소한 덕을 갖춘 사람이 먹기 알맞는 게 차라겠어. 그래서 차는 지극히 냉한 음식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뭐지 그 참선하고 돛 닦고 그러려고 이제 그지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먹는데 냉한 걸 먹으면 속이 쓰려요.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지 시대마다 조금씩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차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구한 것들이 오늘날의 제다학이야. 차를 만드는 학문이에요. 이게 시대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냉한 성품을 가진 이 차잎을 이 백차는 일체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햇볕에만 바짝 말려요. 그러니까 냉한 성분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그것은 그제 차에 그 뭐랄까 그제 최초의 전설 기록에 5000년 전에 신농씨가 인간의 그 약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루도 100초를 씹어서 그 약성과 독성을 구별하는데 하루에도 72가지의 독에 중독이 된다 했어. 그러면 신농씨가 아무리 이거지 신선이지만 72가지 독에 중독되면 죽어야지. 그때 차입으로 해독을 했다는 게 최초의 차에 대한 전설 기록이에요. 근데 이건 전설인 게 신농씨가 녹차를 씹어서 이렇게 해독했는가 우리가 이제 5000년 전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잖아. 그때는 글씨가 없었어. 이 문자가 없어. 신농씨가 딱 내가 그제 뭘 먹어보니까 독성이 있어서 차입으로 해독을 했다 딱 써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이제 나중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한 전설인데, 그만큼 차는 살균 해독 작용이 강한 게 차예요. 그걸 그런 성분들 심지어 최근에는 암균까지도 죽이는 그 해독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녹차잎에서 실제로 항암제를 추출해서 써요. 그런 이 강한 독성을 가진 차잎을 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온화한 성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좋은 한약재 있죠. 한약재가 전부 독성을 가진 독극물들이에요. 그것을 온화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 내 몸에 병을 고치는데, 그걸 그대로 먹으면 많이 먹으면 독버섯 먹고 사람이 죽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약성이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9번 찌고 9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증구포. 구증구포가 이제 한약재를 만드는 그 법재라고 해서 그 약재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녹차도 옛날에는 약재로 썼어요. 그제 그 당나라 이전에 그 뭐랄까 저 건강식으로 그렇게 먹었는데 그 전에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전부 약재로 차는 하늘이 내린 신선이 내린 신약이라고 해가지고 약으로 썼어요. 그래서 차를 만드는 사람들도 또 이 한약재 만드는 구중구포법을 그 이용을 해가지고 차를 만들었을 때 차가 가지고 내간 성품을 온화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 건강에 좋아지는 그 기호식품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이 백차는 햇볕에만 바짝 말리기 때문에 그 냉한 성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닦으려고 하는데 그저 백차 먹고 저 속쓰려 가지고 저 도도 못 닦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냉한 성품이 강한 차는 식후 30분이나 1시간 이 속에 음식물이 좀 있을 때 공복에는 백차를 먹으면은 오히려 안 먹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 백차는 뭐랄까 그 살균 해독 작용이 좋기 때문에 공복을 피해서 먹는 게 좋고 차를 먹고 싶어도 해차 새로 만든 차는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드시고 3년이 지난 뒤에 공기중에서 서서히 발효가 되었을 때 3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약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백차는 3년 묵혀서 먹으라는 게 이제까지 전통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묵혀놓으면 집안의 상비약처럼 보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차는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우리 건강에 좋고 가격도 비싸져요. 그래서 진년, 오래 묵을 진 해년, 해가 묵은 백차, 진년 그 백차는 그 시장에서 엄청나게 비싸요. 왜냐?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냉한 성분이 오환하게 되면서 백차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그대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성이 좋다 해서 약으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